지금부터 고수익을 향한 수익 파이터들의 빅매치가 시작됩니다. 과연 이번 종목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시간 백진수, 김호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먼저 대결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죠. 올해 미국 증시에서도 일부 빅테크 중심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종목 또 업종에만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투자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네, 말이 기억이 나는데. 주식시장도 그런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를 보게 되면 1등만 쫓아가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주가가 뭐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좀 못 간 종목들을 사면은 주주주 흘러내리니까 사기 싫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못 사고 저것도 못 사는 난처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아까 주제처럼 틈새 시장에 있고 아직 트렌드가 있는 트렌드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덜 오르거나 안 오른 이런 종목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틈새를 공략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믿고 보는 두 분이 선택한 믿고 투자할 원픽 확인해 볼까요? 네, 백진수 대표는 아모그린텍 그리고 김호영 대표는 레이저셀을 준비했는데 간단한 기업 소개 좀 들어볼게요. 네, 아모그린텍은 이제 테슬라의 고효율 자동 소재를 이제 납품하는 테슬라의 부품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부품 납품하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볼만하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레이저셀이요? 네, 명강원 에어리어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패키징 공정의 본딩 과정. 간단하게 얘기하면 납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네, 본딩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 이 기계를 봐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넬과 부품을 접합해주는 그런 작업인데요. 이러한 장비를 그러니까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가 바로 레이저셀입니다. 네, 자 기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좀 들어봤는데 서로의 종목에 대한 좀 평가도 궁금해지네요.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쪽 그리고 요즘에 패키징이 상당히 중요해졌거든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해서 첨단 이제 AI 칩 같은 거 만들면 이런 거기에 이제 패키징에 있어서 아주 기술력이 높은 장비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근데 이제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매출이 본격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고객사들한테 정말 많은 장비를 이제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아모그린텍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서 핫한데 특히 테슬라에서 이번에 가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이버 트럭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고효율 자동 소재 아까 말씀하신. 왜냐하면 일반 차량이야 그냥 달리면 되지만 트럭은 고효율이 나와야 고출력이 가능해서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다만 어저께 이제 테슬라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상승한 만큼 조정받았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지만 테슬라도 많이 상승한 만큼 조정받아서 다시 상승을 노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모그린텍도 이런 흐름에 편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아모그린텍과 레이저셀 두 종목의 매력 발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기업 분석 대결입니다. 다재다능 키워드의 주인공 아모그린텍, 투자 매력이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겠죠. 네,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종목을 어제 보내드렸는데 잤다 일어나니까 테슬라가 급락을 해가지고 테슬라 관련주로 들고 나왔는데 또 좀 아쉽긴 조정시 하지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네, 근데 이제 아모그린텍은 워낙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라 일단 이 회사의 그 사업 부분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고효율 자성 소재, 그리고 ESS, 그리고 나노 멤브레인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고효율 자성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나 이제 컨버터 같은 그 전력 변환 장치를 이제 만듭니다. 전력을 변환을 시킬 때 이제 전력 소모가 발생되거든요. 이거를 막아주고 그리고 파워 효율 이제 급하게 이제 에너지를 쏟을 때 이런 거를 이제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핵심 소재 부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이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만들고 유일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20년 매출액이 250억이었고 21년에는 374억으로 껑충 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482억으로 엄청나게 고성장을 하고 있고 올해는 훨씬 더 매출 규모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ESS 사업인데요. ESS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쪽으로 이제 나갑니다. 통신 장비 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이제 전기 기관차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반으로 가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미국 태양광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통신사 쪽으로는 이제 백업 전원 장치라고 KT하고 LG U+ 그리고 일본 통신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호주나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디젤 기관차를 전기 기관차로 바꾸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대규모 큰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ESS도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다. 2020년에 매출액이 100억이었는데 2021년에 155억으로 껑충 뛰고요. 22년도에 319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업이 다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노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그 방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에도 나가고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 전기차 쪽에 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이 부각이 됐냐면 부품 발열하는 거를 막아주는 효과, 그리고 결로 방지 이런 것들이 기능이 부각이 되면서 자동차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매출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년에도 실적이 엄청나게 크게 증가했지만 올해 예상 매출액은 1,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 참고로 작년에 88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그래요. 이익이 급성장하네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럼 김호영 대표님의 레이저셀 기업 분석도 들어봐야겠죠. 일단 레이저셀의 기업 분석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요. 일단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반도체 장비 관련주잖아요. 네네. 근데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안 좋다 보니까 상장 시기를 좀 잘못 잡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상장 시기였는데 일단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 이러면서 주력 장비인 RLSR 그리고 LSR의 공급이 감소가 되면서 매출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실적이 부진하면서 재무 상태가 조금 악화가 되긴 했는데요. 일단 지난해 상장한 이후에 꾸준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 자체는 공모가보다는 아래에 있고요. 지금 공모가 아래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그동안은 계속해서 업황이 좋지 않았던 반도체 업황이 지금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 역시 바닥권에서 반등, 탈출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AI 부문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고성능 반도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가 등장한다고 해서 고성능 반도체를 지금 현재 있는 PC나 서버에 바로 꽂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반도체가 생산이 되었을 때 회로기판에 이 반도체를 다시 꽂아야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때 이 레이저셀 같은 후공정 업체, 패키징 업체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부분의 성장으로 인한 고성능 반도체의 등장이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다른 사업 분야인 OLED도 IT용 소형 OLED 투자 확대 등으로 현재 이제 축소된 외형 서서히 회복하려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는 차트 분석 대결입니다. 아모그린텍 이제 박스권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걸까요? 네,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예전 필살기에서 네. 13,000원에 가지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예. 근데 이후에 21,000원까지의 주가 급등했다가 다시 좀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17,000원 내외에서 지금 박스권 이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뭐 어제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예. 테슬라는 판매량이 증가한다. 이런 소식이 이제 아모그린텍한테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재차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21,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탈가는 16,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레이저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난해 공모가가 16,000원이었거든요. 네. 지금 공모가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고요. 지난해 청약에서 기관 청약률 1,442대 1을 기록하면서 흥행에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음에도 공모가에 못 미치는 가격이 메리트, 그리고 5월 26일에 급등한 이후에 상한가를 기록한 날이 6월 12일입니다. 그러면서 6월 한 달 동안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왔는데요. 7월 초반 조정 구간, 지수가 조정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의 조정을 받아서 시장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전일 재차 상승, 급등을 해줬는데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즉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 수급적인 특징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저셀은 지금 현재 개별주 단기 스몰캡 시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반도체 업황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 들어봤는데요.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더 꼼꼼히 체크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한방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죠. 정말 결정적 한방. 짧게 말씀 주셔야겠네요. 네, 2차 전지의 중심에는 결국 테슬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전략은 지금 확실히 정해졌거든요. 가격을 좀 인하시키더라도 점유율을 완전히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판매량도 증가했지만 독일 공장을 또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 이런 소식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나왔고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량은 이제 앞으로 시장을 지배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진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이 그 단가 인하를 따라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모그린텍의 실적은 상당히 청신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요점만 짧게 강력한 한방 전달해 주시죠. 네, 일단 레이저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면 레이저 광학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 단위의 레이저가 아니라 면 단위의 레이저로 훨씬 더 빠른 그리고 넓은 면적의 이제 본딩을 처리할 수 있는 건데요. AI 반도체 시장 성장 기대감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확대. 전기차에도 쓰이는 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는 인쇄 회로기판 접합.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가장 히든 카드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주도주의 탄생을 예고한 숨은 보석 같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자세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의견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